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앞도 이렇게 좀 벗겨지지만은 뒷머리도 조금 있어가지고 머리를 길렀어요. 짧으면 더 훤하게 드러나갈까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도 명절 증후군을 알아요. 그 명절 증후군이 뭔가 하면 곡식을 먹는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전화 오는 사람들이 신세대가 아니고 구세대다 보니까 컴퓨터도 잘 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전화 붙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좀 들어가 보세요 하면은 그런 건 몰라요. 예,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면 언제 그것도 다시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강 방법인가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현대의학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과학의 발전으로 진단의학이 잘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검사 받는 거는 어디를 이용하면 좋겠어요? 병원 가면 정확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함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을 잘하면 치료도 잘할 것이다 오해를 해.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병원마다 장례식장이 다 있어, 그죠?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다 사인해야 돼,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책임 못 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독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약을 먹음으로 질병의 위치를 바꾸고 병을 10배나 증가시킨다. 요새 한 주일 전에 왔던 분이 있어요. 이제 소방 공무원인데 신장이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면역 억제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먹다 보니까 막 몸도 붓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제 한계를 만나서 이제 자연치유하는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또 한 2달 정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서 한 며칠 있으면서 좋아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갔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자연치유는 뭔가 하면은 뭐 다른 거 어떤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생각에 내가 좋다 하는 거는 다 좋다. 뭐 그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식이요법이죠. 아니면 뭐 녹즙이 좋다, 뭐가 좋다. 이제 요법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요법이 아니고 원리예요. 공식이라고.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공식이 있죠. 2는 4, 2, 3은 6, 2, 4, 8, 2, 50. 그러니까 공식 속에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어떤 질병이든지 이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병이 치료라는 답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치료 원리를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줄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인 원리가 있고 하나는 피를 통해서 이제 건강 법칙을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썼던 이 하나님의 처방은 정기 원리.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생명의 법칙 책이 아마 이 후속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볶음국식 밥상은 피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무슨 병이든 그 병을 따지지 않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피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왜 그럴까요? 인체는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다 몸을 고치고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아픈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여기에 초점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6번에는요.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손된 몸을 복구하며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면 인체 각 부분의 생명과 원기를 옮겨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작용이 더욱 잘 성취된다. 뭐가 잘 돼야 돼요? 순환은 생각으로 됩니까? 몸을 움직여야 됩니까? 하루에 땀 한 번씩 운동해서 땀 흘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우리가 지금 혈관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막혔어요. 혈관 길이가 지구를 3바퀴 돌린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혈관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뭘까요? 고기보다 더 해로운 거. 예, 당분이에요. 여러분 막 토종꿀 좋다고 갖다 놓고 먹어봐야 안 되겠지,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성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곡식이 탄소예요. 꿀이나 설탕도 탄소예요. 근데 꿀이나 설탕은 우리가 먹는 곡식보다 농축 탄소예요. 근데 꿀이나 설탕보다 그 더 농축 탄소가 지방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한 250g 정도 간에 저장을 하는데 그 이상 들어오면은 이걸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혈관을 막든지 복부에 저장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아마 단 음식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단 걸 먹음으로 인해서 오는 병을 한 59가지로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 보면 암이 급속도로 증가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설탕은 면역 시스템의 저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설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막 설탕 안 먹고 꿀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는다 그래요. 뭐 그 당이나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탕은 체내의 미네랄을 훼손한다. 예, 미네랄이 계속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식욕 억제가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과식하게 되고 비만도 올 수 있고. 저희들 어릴 때는요, 노래 템포가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단 것이 너무 귀했어요. 이 설탕을 먹으면은 신경을 싸고 있는 이 피막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깎아내려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단 것을 안 먹고 할 때는 노래를 해도 그냥 아리랑 부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노래 아예 부르도 안 해. 그죠? 노랫말 자체가 뭔 말인지도 모르게 띄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흥분된 것을 깔아앉힐 재주가 없어. 그래요? 이야, 이거 손주보다 그냥 할머니 잡아버려 그냥. 왜 그럴까요? 계속 단계 들어오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요강에다 오줌 넣을 때요. 소변을 봐서 이렇게 밖에 붙다 보면 밑에 허연 게 깔아앉아요. 그게 칼슘인데 그게 신경 피막이에요. 단 것을 자꾸 먹으면 이 피막이 껍질이 점점 얇아져서 나중에 이게 합선이 일어나.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귀에서 웽 하고 매미 소리 난다는 사람. 예. 또 조금만 불안하면 막 흥분돼서 막 이게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신경 피막이 약해져가지고. 이 피막이 미에리시스라는 칼슘 피막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속 단 음식을 먹어서 이 피막이 벗겨져 있으니까 이게 합선이 되는 거예요. 합선이. 그러니까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콧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팔짝팔짝 뛰고 그냥 반 미친 듯이 나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집중력이 안 되고 짜증을 잘 내게 되겠죠. 설탕은 혈중 지방치를 현격하게 상승시킨다. 이 단 것을 먹었는데 왜 지방이 될까요? 제가 한번 얘기 들었죠. 낙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가요. 낙타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봉이라 그랬죠. 지방이에요. 제일 고농축 탄수가 지방이거든요. 그게 딱 저장해놓고 이제 낙타가 가는데 낙타는 위장이 두 개예요. 하나는 밥통이고 하나는 물통이라고요. 근데 이제 물을 좀 담아도 가지만은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자동차 뒤에 마우라에 물 나오듯이 먹은 음식에 에너지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물을 안 먹어도 장시간 이제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설탕을 계속 먹게 되면은 뭐 과일도 마찬가지죠. 필요 이상의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자꾸 이제 혈관을 막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막히는 그 순간까지는 별로 못 느껴요. 어느 날 한번 탁 막히면 심장병은 웃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웃다가 죽어요.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고. 요즘 사람들 병원에 가면 심장에 영향을 주는 큰 관상혈관이 막혀가지고 스턴트 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단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단 음식을. 그 다음에 설탕은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저하시킨다. 설탕은 콩팥에 해를 가할 수 있다. 설탕은 유익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킨다. 다른 것보다도 설탕은 유방암, 자궁암, 내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직장암을 유발시킨다. 왜 그럴까요? 암을 일으키는 균을 암균이라 그래, 그죠? 근데 암균이 내만 암균이다 이게 없어요.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간암은 뭐예요? B형 간염.
여성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천여 종의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이 다 암을 일으키는 암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균들이 암세포는요, 정상세포보다도 당을 소비하는 게 4배나 높아, 4배나. 그 4배나 소모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균이에요. 여러분, 빵 만들 때 있죠, 빵. 밀가루 반죽해서 이스트만 넣어놓으면 부풀어 오릅니까? 꿈 깨세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설탕을 먹어야 얘들이 발효를 시켜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부풀게 하고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트 이어서 금방 꿈빵을 맛있다고 먹고 나면은 음주 측정하면 걸려버려요. 술 취한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당을 먹고 독소를 뿜고 세포를 변이시키고 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은 암을 진단할 때 페트라는 사진을 찍어요. 그때 보면은 뭘 하는지 압니까? 포도당과 양성자를 같이 투여해요. 그래서 추적 사진을 찍어. 왜 그럴까요? 정상세포보다 당을 4배나 소모하니까 그쪽으로 양성자가 많이 가는 걸 추적해서 사진을 찍어서 암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균들을 어떻게 억제시키고 죽이냐가 좋은 문제인데, 계속 과일 좋다고 먹어버리면 누구 먹이만 주는 거예요? 암에게 먹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건강식 한다고 과일 막 먹고 나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돼서 암이 이렇게 빨리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 설탕은 시력을 저하시킨다. 설탕은 저혈당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설탕은 위산 과다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설탕은 노화를 촉진시킨다. 설탕은 알코올 중독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설탕이 왜 자꾸 술을 마시게 만들까요? 사람이 죽어서 여름에 냉동칸에 안 열어놓으면 하루만 지내도 어떻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썩을까요? 균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등어하고 우리 몸하고 다른 게 있어요? 고등어 몸도 단백질이고 우리 몸도 뭐예요? 단백질이고 똑같아요. 동해 안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안동 쪽으로 오다 보면 하루 지나면요, 이게 아마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누구 염장 지르나 하듯이 소금을 갖다 배를 째서 내장을 빼고 소금을 쳐놓으면 안 썩어요. 그죠? 그래서 방부제로 인체에 한 사람당 한 450g의 소금이 늘 필요해. 근데 요즘 소금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이걸 소금을 못 먹게 하니까 몸이 막 썩을까봐 인체가 고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방부제인 단 음식이 계속 땡겨. 그 다음에는 이 단 걸 먹어가지고 균이 성하면 우리가 옛날에 상처 소독 뭘로 했는지 압니까? 병원에 가면 과산화수소 말고 알코올로 다 닦진, 알코올.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부제는 알코올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가 돼버리고. 독일 사람들은 늘 뭘 마셔요?
맥주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알코올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도 뭐예요? 그 인류가 다 술 중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설탕은 관절염, 천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설탕은 진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진균이 뭔지 압니까? 무좀균. 여성들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 이게 원인이 진균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를 배워가지고 전부 요리할 때마다 다 뭐 들어가요? 참, 이게 난감해. 어쨌든지 우리가 단 거하고는 이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검면 528번에는 단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욱 좋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식 요리에도 단 것을 좀 안 쓸까? 그것이 연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설탕은 치질을 유발시킬 수 있다. 치질 환자들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의외로 여자가 더 많대요. 여성들이 뭘 좋아 그래요? 그는 뭐 초콜릿 선전하는 거 보면 다 누가 해요? 이쁜 아가씨들이.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그게 치질이 원인인 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설탕은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설탕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설탕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내가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 중성지방하고 의사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왜?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무슨 놈은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이 양반이 뭐만 먹는 사람이에요?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기름으로 바뀌어서. 설탕은 혈압을 올릴 수 있다. 설탕은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즘 머리 아픈 사람 많습니까? 예. 이게 몸에 막힌 혈관은 괜찮은데 이 뇌의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면 치명적인 결과가 되어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단 것은 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들 그 임신 중독 유발하는 것도 거의 단 음식이 원인일 때가 많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돼버려요.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 안 먹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뭐 안 먹기 운동을 해야 돼요? 단 거 안 먹기 운동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 피켓 들고 저 원주 시내 시청 앞에 가서 한번 서볼까요? 그냥 단 것을 먹지 맙시다. 소금을 잘 챙겨 먹읍시다. 그냥 소금을 또 먹으라 해놨더니 막 하루 종일 주경 가져다니면서 계속 먹어. 그래 또 이 나트륨이 축적이 돼가지고 또 병이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좋다 하면 또 넘쳐서 문제고 그죠.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과 최상의 혈액을 만들며 그 혈액을 흥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음식의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 음식이 피로 바뀌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불결한 피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안 좋다면은 뭐가 문제예요? 피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피를 더럽히는 첫째로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저녁 먹는 거. 이렇게 이게 단 것이 문제가 있어도 뭐보다는 못해요? 저녁 먹는 것보다는 못해. 구리가 아무리 은이 살균력이 좋아도 뭐에는 못 따라가요? 수은에는 못 따라가듯이.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저녁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아는 사람.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줘라. 저녁은 누구의 몫이에요? 귀신의 몫.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자다 일어나 제사밥 먹고 속 편한 기억 없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꿈자리가 어지러웠어. 분명히 그날 저녁에 많이 먹은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어때요? 우리가 흔히 문페이스라 그래. 달을 뭐라 합니까? 달을. 페이스는. 모든 사람이 얼굴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부어버려서 윤곽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매력이 없어요. 다른 윤곽이 없잖아. 그죠? 네.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음식을 주실 때 채소 주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에는 채소의 섬질 소화액이 없어요.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날 때 썩을 때 냄새 독하듯이 질소가 많은 생채소는 그대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녹즙 먹는 거는 아주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먹고 나면 배에서 무슨 소리 나요? 엉덩이에서는요. 아마 횃불 붙여도 될 거예요. 붕붕붕 달고 살잖아. 그래서 채소를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 익혀서 먹고 또 하나는 말려서 시래기 좀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고기 좀 생선 먹어야 됩니까? 묻지 말거. 먹어서 화장실 가보면 냄새 나는 거 알잖아. 그죠? 썩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썩어서 냄새 나는 걸 식탁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히면 그게 대장암이 되고 폐암이 돼버려요. 대장과 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폐암이 많은 이유는 미세먼지라 근데 제가 봐서는 육식이 원인이라고 봐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이 대장에 있는 독소가 폐로 가면서 암이 온다고. 그래서 대장암이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전이가 되면 폐로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가요. 양변기 이렇게 대변 보고 오늘 모양이 제대로 나왔는지 색깔이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 조선시대 임금님은 아니지만은 한 번씩 봐주세요. 예. 음식을 좋은 피로 변하게 하여 신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준비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손끝에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의 여왕이라는 걸 기억해야지. 그죠? 남자들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뭐 돈 벌어 온다고 큰 소리 쳐봐야 집에 와서는 치마폭에 딱 쌓여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해주는 밥 먹어야 되고 방법이 없잖아. 그죠? 신체가 깨끗하려면 핏줄을 타고 도는 피가 깨끗해야 한다. 피가 깨끗하려면 깨끗한 공기와 음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잠잘 때 방을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 공기가 좀 잘 소통되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념 같은 거, 고추, 마늘 이런 걸 좀 삼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피로후에 자극설이라는 게 있는데, 암은 무슨 세균만이 아니고 자극으로 오는 열에 의해서도 세포가 변이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와인을 제일 많이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은 식도암이 제일 많대요. 식도암이.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볶은 곡식을 먹은 사람들은 상처가 나도 염증도 안 생기고 밴드도 안 붙이고 연고 안 발라도 잘 나요. 이 곡식을 볶을 때 프로닐라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세포를 이렇게 딱 싸서 손상되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우리보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어요. 그것도 돼지고기를. 근데 대장암 환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완전히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구운 빵을 먹기 때문에 이 구울 때만 나오는 이 프로닐라이신이 세포를 싸주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은 볶은 곡식이나 노릇노릇하게 조각조각 썰어서 구운 빵을 안 먹으면서 밥에다 고기 먹으면 이건 무방비 상태가 돼가지고 거의 장에서 부패되고 염증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 마늘, 뭐 생강, 겨자, 또 뭐 치즈라든지 이런 자극성이 있는 것들을 좀 피해서 음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제일 좋겠지, 그지? 어쨌든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핵심 요지를 좀 잘 이해해서 우리가 가장 유혹받는 단 음식,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그렇다고 간식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간식은 땅콩 하나를 또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고 아침 점심은 우리가 자극제 없는 반찬에다가 곡식과 떡을 잘 먹는다면 아마 하루 이틀만 해도 몸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모두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